네, 헬로 차이나 시간이죠. 중국 증시 장 초반 하락세입니다. 지금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1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이 원화로 하면 18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지금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 이달 2일에도 유동성 공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 증시 낙폭은 또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또 홍콩 H지수 오늘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일본 증시는 거의 4%에 육박할 정도로 한 3.6%, 7% 정도의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 오늘 또 블랙 웬스데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이상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이 반복하면서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상승부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중국 1월 달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국 1월 달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2.65% 하락을 했습니다. 3,539포인트에서 2,73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가장 큰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했던 서킷 브레이커를 시작으로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금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고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이 되자마자 지수가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조기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3일 뒤에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조기 마감되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보기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장에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심리 불안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번 달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전격적인 부양책을 제시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 유동성만을 공급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 또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지속적인 수요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세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중국 증시에 중국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월 증시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과연 중국 증시의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200포인트가 지난 고점에서 현재 2,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고점 대비로 거의 50% 가까운 주가 지수 급락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지금 PER 수준이 10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상해 종합지수가 수강통 시행 이전에 2,000포인트 부근에서도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던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위치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이런 과잉산업 구조조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전인대가 있는데요. 3월 전인대 이전에 그 춘절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한 비관론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타난다면은 시장 심리의 변화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PER 수준,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중국 증시의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또 저평가 매력도 있고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지 오늘의 이야기 풀어주시죠. 네, 오늘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들은 현재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지금 생활 습관도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화장품 소비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고, 국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또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었고요. 중국인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사용을 하는 사람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이 2014년 기준으로 약 478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2% 성장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 화장품 시장은 기초 화장품이 48%, 색조 화장품이 7%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생활용품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볼 때는 26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화장품 사용 증가 추세는 미용에 대한 인식 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에는 이런 기초 화장품 위주로 사용이 되다가 향후에는 색조 화장품으로 소비 여력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배 이상 시장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현재 여전히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량은 글로벌 평균 대비 그리고 주요 선진국 대비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인당 화장품 소비량이 2013년 기준으로 244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국 대부분이 지금 100에서 200달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이 지금 36달러인데 반해서 중국은 여전히 12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의 1인당 소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소비력 증가에 따른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고, 국내나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상황인데요. 초기에 이런 화장품 시장 성장은 대부분이 글로벌 업체들 위주로 성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했던 상황인데,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3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처럼 초기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보였다면은 시장이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점차 그 로컬 업체들 위주로의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 로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구조조정 및 합병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업체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O2O 시장 확대, 그리고 3, 4선 도시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저가 상품들 위주로 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선 도시에서 판매량 증가가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점유율이 점차 확대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점차적으로 로컬 업체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에 대한 그 욕망은 뭐 남녀노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한 20, 30년 전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고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뭐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국 기업들이 뭐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했는데, 요즘 로컬 업체들이 워낙 선전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뷰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토종 기업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기업 준비를 하셨나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업체죠. 가와연합입니다. 이 회사는 1898년도에 설립되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로컬 브랜드 업체이며 2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 지금 루이신과 바이 차오지 이 두 브랜드에서 상출되고 있고요. 루이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고 바이 차오지는 대표적인 한방 중고가 화장품 라인업입니다. 초기에는 이 회사도 앞에 지금 상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국영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2011년도 평안보험의 자회사인 평안신탁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민영화가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었지만 현재는 평안신탁이 새로운 경영진을 내세우면서 현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중국 내 10위권에 위치해 있는 이 화장품 브랜드 업체입니다. 현재 이 상해가 연합 2020년까지 연평균 15% 성장을 통해서 122억 위안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20억 위안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중국 내에서 5위, 로컬 업체에서 1위 업체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업체 대비 낮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성용 화장품과 영유아 화장품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개척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이 현재도 굳건하게 지금 시장 점유율 높은 상황에 있지만 시세이도나 P&G,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간 시장 점유율 하락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레알 그룹의 가르니에 그리고 미국의 레블론 같은 이런 일부 브랜드들은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가 제품이 주를 이루는 매스 시장에서 이런 경쟁에서 낙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입지는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로컬 업체들 위주로의 시장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또 1, 2선 도시 등 이런 주요 도시들에 집중해 있는 반면에 이런 로컬 업체들은 3, 4선 도시 위주로 진출해 있으면서 저가 제품 공급의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제품 충성도를 바탕으로 이런 타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해가 연합 같은 경우에 타오바몰에 개별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면서 온라인 내에서 매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중국은 경기 둔화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많이 증가가 되고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 뭐 화장품 등 이 소비재 시장은 굉장히 또 확대가 또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말씀해 주셨던 이 상해 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대표적인 내수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종목인데 다만 지금 중국 증시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 상해 강화도 보니까 주가가 새해 들어서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걸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로컬 업체들 시장 재편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는 이 상해 가연합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아모레퍼시픽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들의 통폐합과 이런 해외 유명 브랜드를 인수를 통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해 가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 1월달 증시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42안에서 현재 32안대 초반까지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외국 증시를 보면은 이런 소비재 업체들의 이런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소비재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들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해가 연합 같은 화장품 업체 그리고 생활용품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해가 연합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대 30 위안 가격대를 보시면은 2014년도 말 후광통 개시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월 고점 수준이 40 위안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고점이 50 위안뿐만 아니라 더 큰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가연합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원 수준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지금 24조 원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아모레퍼시픽이 된다면은 이 아모레퍼시픽만큼의 시가총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차이나 이 화장품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상해가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